다들 애착 인형 있네, 애착 이불 있네 이러는데 우리 애는 애착 불화라고. 거실 딱 나왔는데 내 불화가 막 나뒹굴고 있는 거실에서. 안녕하세요, 육아둥지 여러분, 아이톡입니다. 아이들마다 하나씩은 갖고 있다는 애착 인형, 애착 이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애착물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들의 애착물이 심리 발달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애착물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들을 저희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손가락을 빨았거든요. 그래 손가락 외에 다른 애착물이라는 거는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한 16개월 정도 되면서부터는 집에 이제 자기 몸집만한 곰돌이 인형이 있었는데 그 곰돌이 인형을 어느 순간부터 막 가서 안고 뽀뽀하고, 그렇다고 해서 어디 외출을 하거나 이럴 때 동행을 하려고 한다든지 근데 적극적으로 찾는다든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직 애착 인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저희 첫째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애착물인데 모유 수유하면서 항상 제 가슴을 만졌거든요. 그래서 제 가슴이 애착물이 된 거예요. 우리 그때 깜짝 놀랬잖아. 언제? 우리 그 아동 친구들 모였을 때 그때 재준이가 졸렸었잖아. 졸리니까 갑자기 오더니 손가락 빼면서 한 손은 엄마 가슴 만지. 근데 유지가 너무 평소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있었는데 늘 있던 일이니까. 근데 그게 너무 불편하니까 막 목 다 늘어나고 티셔츠. 그래서 그 수유 브라를 줬거든요. 그랬더니 그 수유 브라에 애착이 생겨가지고 다들 애착 인형 있네, 애착 이불 있네 이러는데 우리 애는 애착 브라라고. 아니 진짜 저희 첫째 같은 경우에는 애착 브라가 없으면 잠을 못 자가지고 명절에 이제 시댁에 갔는데 거기도 갖고 갔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시댁 거실 딱 나왔는데 내 브라가 막 나뒹굴고 있는 거실에서 애가 갖고 나와가지고 어떡해. 내 인권 무엇. 특정 애착물이 없는 아이도 있는데요. 지통 현이가 애착물이 딱히 없다고 하지 않았어? 현이가 지금 2돌 정도 됐는데도 특정한 애착물이 없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현이는 애착 인형 같은 거 가지고 다니는 게 너무 귀여워서 인형도 막 사주고 애착 인형을 만들어주려고 오히려 막 같이 자게 해주려고 막 같이 자게도 해주고 막 이렇게 같이 놀게도 해줬는데 현이는 딱히 그렇게 애착 인형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된다거나 이렇게 하려고는 하지 않더라고요. 나도 인형 많이 사줬어. 하지만 고른 건 브라다. 그런데 흔히들 애착물이라고 하면 엄마랑 떨어져 있을 때나 엄마랑 분리되어 있을 때 대화를 대신하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뭐 기관에 보내지도 않고 나랑 항상 붙어있는데도 왜 애착물이 있는 걸까? 왜 애착물이 필요하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엄마와의 분리라는 건 물리적인 분리가 아니라 심리적인 분리이거든요. 그러니까 만 3세 정도 됐을 때 가장 큰 발달것 중 하나가 엄마와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분리를 하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심리적인 분리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정신적으로도 엄마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애착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정신분석학자 마가렛 말러는 이 과정을 분리개별화 단계로 설명했는데요. 이 이론에서는 아이와 양육자 간의 초기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먼저 태어나서 6개월까지 아이는 엄마와 내가 분리된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엄마와 내가 마치 한 덩어리인 것처럼 느끼게 돼요. 다음부터 6개월에서 24개월까지를 분리개별화 단계라고 하는데요. 먼저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가 되면은 이제 마치 아이가 알 속에 있다가 깨어난 것처럼 바깥 세상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고 엄마와 내가 다른 존재라는 것도 알게 돼요. 이때 아이들이 많이 보이는 행동이 엄마 머리카락 잡아당기고 엄마 얼굴 만지고 엄마 입에 뭐 넣어주고, 지금 저희 둘째가 이 시기라서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또 엄마랑 떨어지면 불안하게 되고 그러면서 낯가림도 생기게 돼요. 그럴 때 자기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냄새라든지 아니면 촉감이라든지 엄마의 느낌을 주는 어떤 대상을 아이가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게 바로 애착물 중간 대상이라고 합니다.
10에서 16개월이 되면 아이들은 이제 기고 걷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아주 활발하게 세상에 대한 탐색을 시작하죠. 그런데 이때 아이들은 기다가도 뒤돌아보면서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또 엄마는 이제 그러면은 우리 애기 뭐 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뭐 걸려 넘어졌었어? 뭐 이런 식으로 신체적으로 접촉도 해주고 다독여주고 뭐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는 엄마를 안전 기반으로 삼아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서고 걷기 시작하면서 자기애가 아주 하늘을 찌르게 되죠. 정말 최고조로 발달하게 되는데요. 요즘 저희 아기가 좀 이런 시기인 것 같아요. 16, 17개월 이런 모습이 정말 최고여서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짱이야 막 이런 모습으로 놀이터에 나가면은 뭐든지 난 다 할 수 있어, 내가 다 할 거야, 뭐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기를 지나서 16개월에서 24개월 정도가 되면 재접근기라고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 의기양양했던 시기를 지나서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타내는 모습 중에 하나가 엄마한테 되게 의존하고 싶어 하는 모습과 싫어, 뭐 내가 할 거야, 하지마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독립하고 싶어 하는 모습, 이 두 양가적으로 나타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18개월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가 재접근기로 굉장히 혼란의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18개월에 대해서는 우리 나중에 또 다른 주제로 한번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애착물에 대한 집착도 굉장히 커지는 시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개월에서 36개월 이후에는 아이의 마음속에 엄마라는 존재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요. 아이가 좌절하거나 화가 났을 때에도 우리 엄마 좋은 엄마였지 하고 기억해낼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서 엄마와 떨어진 상황도 아이가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애착 인형에 대한 집착도 서서히 줄게 됩니다.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애착물이란 아이가 엄마로부터 정신적으로 독립하는 과정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심리적인 위안을 주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애착물은 아이가 언제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할까요? 6에서 10개월쯤에 애착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보통은 재접근기에 해당하는 16에서 24개월 때 이 애착물에 대한 관심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는 애착 인형이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애착물이라는 거는 반드시 꼭 애착 인형이나 물건에 국한되는 건 아니고 엄마의 뭐 머리카락이나 엄마 손 아니면 엄마 눈썹 이런 식으로 엄마의 신체 부분이 애착물을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면 아이가 불안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낯선 상황일 때 스스로 이제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북돋아 주면 되고요. 그런데 그때 보이는 행동이 손톱을 뜯는다든지 아니면 손가락을 빠는 것과 같은 행동을 보일 때 무조건 더러워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혼내기보다는 다른 방법, 아이들이 위안을 느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어떻게 찾아줄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착물에 집착하는 아이 언제까지 괜찮을까요? 사실은 이렇게 애착물을 좋아하는 게 성인기까지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다면 큰 문제로 보여지지는 않고요. 아이들의 경우 보통 5살에서 6살 정도가 되면 이런 집착이 많이 줄어들어요. 애착물은 아이가 마음을 의지하는 존재다 보니 뭔가 심리적인 부담을 느낄 때 이런 애착물에 대한 집착이 더욱 강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보셨을 때 아이가 애착물이 없으면은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로 집착이 너무 심하다. 그렇다면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애착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또는 아이한테 어떤 심리적인 부담이 강하게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아이의 애착물과 우리 아이 심리 발달 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어요. 우리 아이의 애착물 이제 봤더니 아이가 엄마로부터 정신적 독립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도와주는 아주 고마운 존재였네요. 우리 육아동지 여러분들은 또 아이들 어떤 애착물 갖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댓글로 또 많이 달아주세요. 네, 여기까지 저희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알람도 따르릉 울려주세요. 육아동지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